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엄마 생신을 앞둔 어느 날 큰 새언니와 작은 새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큰 새언니가 다짜고짜 제게 물었어요. 아가씨, 혹시 우리가 갑자기 찾아와서 불편해요? 네? 그런 건 아닌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좀 놀라긴 했어요. 놀랄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다 아가씨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건데. 아, 네. 저기 다른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어머님 생신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상의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겸사겸사해서 왔죠. 근데 고모부는 어디 갔나 봐요. 주말인데 집에 없는 거 보니. 친구 결혼식 있다고 해서 나갔어요. 저는 몸이 안 좋아서 같이 안 갔고요. 가만 보면 아가씨가 제일 속이 편한 것 같아요. 난 세상에서 아가씨가 제일로 부럽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가족 모두가 아가씨라면 아주 꿈쩍 하잖아요. 가족들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시댁은 아들보다는 딸이 더 귀한 그런 집이잖아요. 안 그래, 동서? 큰 새언니가 작은 새언니에게 물었어요. 글쎄요. 그거에 아가씨가 잔병치레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가족들이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 친정도 제 동생이 맨날 골골대서 다들 제 동생 걱정이 많거든요. 동서,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지. 생각해봐. 장남인 우리한테도 안 주던 아파트를 아가씨 결혼한다니까 바로 해주셨잖아. 그 말 듣고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우리 남편이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하길래 그냥 모른 척 하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단한 것 같아서 말이야. 안 그래, 동서? 큰 새언니가 작은 새언니를 뚫어지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작은 새언니는 그런 큰 새언니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듯해 보였어요. 글쎄요. 어차피 시부모님 돈인데 두 분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시부모님한테 항상 죄송하고 감사한걸요? 동서는 항상 뭐가 그렇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결혼할 때 친정에서는 하나도 못 도와줬는데 시부모님이 그렇게나 많이 지원해 주셨잖아요. 둘이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그 돈 모으려면 얼마나 힘이 든대요? 근데 그 돈을 그냥 주셨는데 제가 감히 불만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냥 다 감사할 뿐이에요. 동서가 이러니까 생각이 짧다는 말을 듣는 거야. 동서 말대로 집 한 채 사려면 평생을 벌어도 못 사는데 아가씨는 단번에 집을 해주셔서 지금 아주 호강하고 살고 있잖아. 동서 평생 벌어서 집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형님, 암튼 저는 시댁에 별 불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저 받아주신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할 뿐이거든요. 답답하다 답답해. 내가 동서랑 뭔 말을 하겠어. 없이 살아서 그런가 생각하는 것도 참 빈약하다 빈약해. 동서는 그릇이 작아서 좋겠어. 큰 새언니가 작은 새언니에게 쏘아붙인 채 물을 벌컥벌컥 마셔댔어요. 그 바람에 작은 새언니가 저를 보며 수줍게 웃고 있었는데요. 평소 큰 새언니와 작은 새언니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모든 것에 불만투성인 큰 새언니와는 다르게 작은 새언니는 형편이 어려운 친정을 항상 미안해하며 뭐든지 감사하다고만 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말씨름을 하던 큰 새언니가 제게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 어머님 생신상은 아가씨가 차릴 거죠? 평소에 혜택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형님, 아가씨 몸도 안 좋은데 그걸 아가씨 혼자 어떻게 다 해요? 우리 그냥 외식해요. 제가 잘 아는 한우고깃집 있는데 거기 예약할게요. 어머님 생신이신데 정성스레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야지. 외식은 무슨 외식이야. 그리고 한우고깃집 가면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거길 가. 그 반값만 해도 집에서 실컷 먹을 수 있는데 안 그래 아가씨? 아가씨 어차피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해줄 수 있죠? 금지옥역 키워준 어머님께 생신상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알겠어요. 제가 차릴게요. 제가 마지못해 대답을 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요. 큰 새언니가 목소리를 낮추더니 제 눈치를 보며 한마디를 더 했어요. 아가씨, 근데 말이죠. 음식은 우리 다 같이 한 걸로 해야 하는 거 알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에이, 아가씨 눈치 없게 왜 그래요? 생각해봐요. 아가씨 혼자 차린 음식이라고 하면 시부모님이 속상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니깐 그냥 우리 다 같이 차린 걸로 하자 그 말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고 대답을 듣자마자 큰 새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다가 다시 뒤를 돌아 제게 쐐기를 박듯 말했어요. 아가씨, 고모부 입담 속도 잘 시켜야 하는 거 알고 있죠? 괜시리 말 새어나가서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동서랑 나는 각자 시간 보내다가 시간 맞춰서 아가씨 집으로 올게요. 동서, 그만 가자. 라며 큰 새언니와 작은 새언니가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3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작은 새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씨, 아까는 형님이 있어서 제가 말을 잘 못했어요. 기분 많이 나빴죠? 괜시리 저까지 나서면 더 복잡해질까봐 그냥 참고 있었어요. 형님 성격 불같은 거 잘 알잖아요. 네, 알고 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전 괜찮아요. 아가씨, 어머님 생신상 차릴 때 저도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음식 솜씨 어떤지 잘 알고 있죠?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음식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요. 작은 새언니, 항상 감사해요. 에이, 감사하긴요. 제가 항상 감사하죠. 전 우리 시부모님 같은 분들 처음 봤어요. 어쩜 그리도 겸손하신지 항상 많은 걸 보고 배워요. 어머님 생신상 정도는 100번도 더 차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라며 작은 새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사람이 달라도 어쩜 그리도 다른 것인지 적응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엄마 생신날이 되었고 작은 새언니와 제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물론 큰 새언니는 얼굴도 비추지 않았지만 다 모인 자리에서는 본인도 음식을 다 준비한 양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며느리한테 생신상 받으시니까 좋으시죠? 이게 뭐라고 다들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야 좋긴 한데 괜시레 니들 번거로울까봐 그렇지. 다음부터는 그냥 밖에서 외식하자꾸나. 아니에요, 어머님. 외식하는 것보다는 집밥이 건강에 훨씬 좋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뭐. 안 그래, 동서? 마치 얼굴에 철판이라도 깐 듯이 큰 새언니가 작은 새언니를 바라봤는데요. 큰 새언니의 거짓말에 너무나 놀란 작은 새언니의 입에서 딸꾹질이 새어나올 정도였어요. 작은 새언니는 심성이 여린 사람으로 거짓말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작은 새언니의 입에서 딸꾹질이 먼저 터져나왔기에 작은 새언니는 거짓말 자체를 아예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큰 새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유도하자 작은 새언니가 많이 당황해했고 작은 새언니를 보던 큰 새언니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하하호 웃는 듯 하더니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어머, 이제 보니 동서는 음식 만드는 게 진짜 싫었나 보네. 나한테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더니 동서도 그런 사람인가 보구나? 네? 그런 사람이라니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시부모님 생신상 차리라고 하면 내가 노예냐 뭐냐 하면서 완전 난리치는 사람들. 이게 뭐라고 그렇게들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생각해봐.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시부모님 생신상 정도는 당연히 차려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보니 동서는 나랑 생각이 달랐던 모양이구나? 큰 새언니는 뻔뻔해도 너무나 뻔뻔했는데요. 큰 새언니의 입에서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움찔하고 말았기에 제가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작은 새언니가 제 손을 꽉 잡은 채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말렸습니다. 나중에 작은 새언니가 제게 조용히 속삭였거든요. 아가씨, 아까 잘 참았어요. 오늘 어머님 생신인데 분위기 깨면 그렇잖아요. 저도 형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어쩌겠어요. 그리고 형님 말빨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말면 집안은 조용할 것 같아서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새언니는 마음이 많이 여린 사람으로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많이 걱정하곤 했습니다. 큰 새언니가 그 부분을 많이 이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그렇듯 큰 새언니의 말도 안 되는 행패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꾹 참고 말았는데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우리한테만 집을 사준 것에 대해 오빠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기에 그러한 새언니의 행동을 그냥 모른 척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큰 혜택을 받았으니
웬만한 건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큰 새언니가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 말았는데요. 그날은 주말이어서 남편은 늦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여유 있게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인종 소리가 유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누가 올 사람이 없었기에 놀란 채 인터폰을 확인해 봤는데 큰 새언니가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 제가 급히 문을 열었는데요. 그때 당시 큰 새언니의 얼굴을 잠시 표현하자면 금방이라도 코에서 불이 뿜어져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큰 새언니,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아가씨, 그동안 우리를 감쪽같이 속였더라고요. 네? 속이다니요. 뭘 속여요? 혹시 고모부도 속이고 결혼한 거예요? 큰 새언니가 다짜고짜 큰 소리로 몰아붙이고 있었기에 그 소리에 남편도 잠에서 깬 채 거실로 나오고 있었는데요. 큰 새언니가 남편을 향해 다시 외쳤어요. 고모부, 혹시 아가씨 출생의 비밀 알고 결혼한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가씨가 시부모님 친자식이 아닌 거 알고 결혼했냐고요.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뭐야, 그럼 동서랑 저만 깜짝같이 속인 거네요? 아니 그걸 속였다고 하긴 좀 그렇죠. 장인 장모님에게 우리 집사람은 친자식 그 이상입니다. 큰 새언니가 거침없이 뱉어나고 있었고 큰 새언니의 말에 화가 난 남편도 버럭한 채 소리쳤어요. 아니죠. 따지고 보면 친부모님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아가씨나 고모부나 진짜 양심도 없네요. 그거 알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집을 낼름 받은 거네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친자식인 서방님이나 우리도 못 받은 집을 친자식도 아닌 아가씨가 받을 수가 있냐고요. 지금 말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만 가보시죠. 왜요? 찔리긴 찔리나 보죠? 그런 게 아니고 왜 우리한테 와서 이러시는 겁니까? 혹시 여기 오신 거 형님도 알고 계신 건가요? 왜요? 내가 여기 온 거 우리 그이한테 말이라도 하게요? 그럼 두 사람 진짜 나쁜 사람들인 거 알고 있는 거죠?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이는 내가 여기 온 거 모르니까 입도 뻥끗하지 마세요. 다만 아가씨가 양심이 없어서 너무 없다는 말 하려고 왔어요. 친자식도 아니면서 어떻게 집을 준다고 낼름 받을 수가 있어요? 큰 새언니가 다시 한번 버럭하더니 돌아갔습니다. 그 말에 저보다도 남편이 부들부들 떨 정도로 기분 나빠했는데요. 아무래도 큰 새언니의 막무가내 행동으로 인해 모멸감 같은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들에게 큰 새언니의 만행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니들 오늘 저녁에 시간 좀 있니? 오늘 저녁에?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아빠가 니들 먹인다고 장어를 사왔지 뭐니. 장어? 맛있겠다. 근데 혹시 큰오빠네도 부른 거야? 큰애네?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들 보고 자꾸 오라가라 하면 괜히 욕먹는다고 하잖니. 그래서 니들한테만 전화한 건데 그건 왜 물어? 아니 그냥 그럼 우리만 가는 거 맞는 거지? 그렇대도. 근데 얘가 오늘따라 왜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래? 아무튼 오늘 저녁에 올 수 있는 거지? 엄마가 맛있게 요리해 놓을게. 알았어. 그이 퇴근해서 오면 바로 넘어갈게. 라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만약 친정에 큰 새언니가 온다고 하면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난 뒤 우리는 친정으로 가서 엄마가 요리해준 장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빠와 남편은 장어를 먹으면서 소주를 한 잔씩 했는데요. 그날따라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소주를 마시는 듯 하더니 갑자기 눈물까지 흘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에 놀란 엄마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자네 왜 그러는 건가? 요즘 회사가 많이 힘든 건가? 아닙니다. 그냥 좀 서러워서요. 아니 서럽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계속 참고만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참았더니 그게 무슨 말인가? 엄마의 물음에 남편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던 부모님이 놀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뭐야? 그러니까 큰애가 우리 딸한테 친딸도 아니면서 집을 받아갔다고 뭐라고 했다 그 말인 건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만 집을 받아갔다고
장모님 생신상도 우리 집사람한테 차리라고 하고 그동안 말 못한 게 참 많았습니다. 뭐야? 그럼 그때 내 생일상을 며느리들이랑 우리 딸이 같이 차린 게 아니고 우리 딸 혼자 차렸다 그 말인 건가? 나 참 살다 살다 별꼬라지를 다 보겠네 그래. 아니 며느리들이 시누이한테 일을 시켜 먹었다 그 말인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는데요. 제가 당황한 채 급히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런 건 아니고 작은 새언니도 도와줬어. 그리고 엄마 생일상을 며느리들이 차리는 건 좀 그렇지.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외식하자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게 뭔 난리야 그래? 그리고 지가 뭔데 친딸이니 뭐니 그런 말을 입에 올리고 난리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역시나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엄마, 큰새언니 말에 틀린 말은 아니지 뭐. 사실 나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 네가 마음이 무겁긴 뭐가 무거워. 나만 집 받은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지. 제 말에 부모님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해 보였어요. 그렇게 그 주 주말 부모님이 친정으로 우리 모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듣자 하니 우리 하영이가 친딸도 아닌데 아파트를 왜 받았냐는 둥 그런 소리를 한 것 같더구나. 엄마가 큰새언니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아가씨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속인 채 결혼한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거기다 아가씨만 아파트를 해준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서방님이랑 동서도 티만 안 낼 뿐이지 저랑 같은 생각일걸요? 여보, 진짜 이럴 거야? 하영이는 내 친동생이 맞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우린 지금껏 하영이가 친동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당장 하영이한테 사과해. 큰오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큰언니에게 소리쳤어요. 그리고 작은오빠도 큰오빠를 거들었는데요. 맞습니다. 하영이는 누가 뭐래도 제 친동생입니다. 형수님이 큰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들 착한 척하지 마세요.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밖에서 데려온 자식한테 아파트를 줄 수가 있어요? 가족들이 다들 큰새언니를 노려본 채 나무라자 큰새언니가 발악하듯 말했는데요. 큰새언니의 말에 엄마가 큰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내 말 잘 듣거라. 내가 하영이를 내 뱃속으로 낳지 않은 건 사실이야. 니들 아빠 여동생이었으니까 니들한테는 고모가 되겠구나. 니들 고모가 낳은 건 맞다. 고모가 결혼하고 난 뒤 임신 중이었는데 고모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고모 혼자 애를 키우기 버거우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기 시작했지. 내가 집에서 전업주부만 했으니 일을 다니는 고모 대신 하영이를 돌봐줬고 말이야. 그냥 한마디로 내가 다 키웠다고 하면 될 것 같구나. 그런데 참 이게 무슨 운명인 것인지 얼마 뒤 고모마저도 큰 병이 걸렸어. 우린 그때 생각만 해도 아직도. 엄마가 슬픈 표정으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낳아주신 생모가 큰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데요. 어린 저를 두고 떠나야 했기에 생모는 당신 몸이 아픈 것보다 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재산이 꽤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생모가 엄마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눈물까지 흘리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언니, 내가 언니랑 오빠한테 면목이 없지만 우리 딸 하영이 좀 부탁드릴게요. 언니라면 내가 편히 눈 감을 것 같아서요. 정 안 되면 시부모님이 키워주시겠다고 하는데 전 언니한테 맡겨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우리 시부모님은 괜찮으신 분들인데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조금 걱정이 돼서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꽤 돼서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예요. 아가씨,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지금껏 하영이를 끼고 키웠는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영이 앞으로 남겨줄 유산은 잘 뒀다가 나중에 하영이 결혼할 때 꼭 보탤게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만약에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라도 반드시 은혜 갚을게요. 라며 생모가 엄마를 끌어안고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딸을 홀로 두고 떠나야만 했던 생모의 심정이 어땠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생모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생모의 장례식을 치른 며칠 뒤 생부의 부모님, 그러니까 제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네요. 두 분이 우리 부모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손녀를 우리가 데리고 가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우리 며느리가 외삼촌 외숙모 밑에서 자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떠나기 전 마지막 유언이었는데 그 소원만은 들어주고 싶습니다. 사돈 두 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영이는 우리 친딸이나 마찬가지인걸요. 지금껏 저희가 싸고 키워서 저희도 정을 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키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생각해 주시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하영이한테 이 아파트 하나는 남겨주고 싶습니다. 나중에 우리 하영이가 커서 결혼할 때 보태주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거 없어도 우리 하영이 잘 키울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어차피 우리 작은 아들 몫으로 주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할미 할애비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들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큰아들 내외가 돈 욕심이 워낙 많기도 하고 우리 하영이가 자랄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지 장담을 못하는 일이기도 하니 지금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간절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받아주세요. 두 분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네요. 결국 부모님이 그 아파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생각이 나는 것인지 한동안 말을 하던 엄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우리 하영이 결혼식에도 사돈 어르신 두 분이 참석을 하셨었다. 다만 조용히 있다가 가고 싶다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말을 안 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아파트는 우리 재산이 아니라 하영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영이한테 남겨준 재산이다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 아파트를 전세 준 채 그냥 잊고 지내고 있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부동산에 알아보니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더구나.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 해줄 테니까 하영이 보고 나중에 결혼하면 들어가서 살라고 했는데 하영이가 그러더구나. 그거 팔아서 일부는 큰오빠랑 작은오빠 결혼식 때 보태주라고. 어찌나 고집을 피워대던지 그 집 팔아서 하영이가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고 일부는 큰애랑 작은애 니들 결혼할 때 보태준 거다. 그런데 우리 딸한테 찾아가서 그 난리를 쳐? 엄마가 큰새 언니를 있는 대로 노려보며 소리쳤지만 큰새 언니가 오히려 뻔뻔한 얼굴로 대받아쳤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두 분이 키워준 값이란 게 있는 건데 그 값은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뭐? 키워준 값을 받아? 넌 어쩜 생각하는 게 그 모양인 거냐? 아니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얘기를 다 듣고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결혼할 때 그만큼 보태줬으면 많이 보태준 거 아니냐? 그러는 너는 결혼하면서 예물을 해온 게 뭐가 있냐? 제가 안 해온 게 왜 없어요? 가전제품이랑 예단비랑 할 거 다 했잖아요. 뚫린 입이라고 말을 그냥 막 하는구나. 너 우리가 모를 줄 알았지? 네가 해온 혼수 그거 다 우리 아들 카드로 한 거더구나. 엄마가 큰오빠 내의를 번갈아가며 바라보다가는 큰 소리를 외쳤어요. 그 바람에 큰오빠가 놀란 채 물었어요.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거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비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안사돈이 전화해서 그냥 술술 다 풀더구만. 안사돈이라고 하면 우리 엄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라며 엄마가 안사돈 어르신과의 통화 내용을 상세하게 말했는데요. 엄마 말에 따르면 큰오빠 신혼집에 혼수가 들어가던 날 안사돈 어르신이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는 하하호 웃으며 염장을 질러댔다고 하네요. 사돈, 이래서 아들보다는 딸을 낳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듣자하니 애들 전세였는데 사돈이 돈을 그렇게나 많이 보태줬다면서요? 그런데 혼수도 김서방 카드로 다 결제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라고 시켰습니다. 우리 딸을 데려가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그동안 우리 딸 덕분에 잘 살았거든요. 아마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를 더 도와줘야 할 겁니다. 김서방이 돈도 잘 벌잖아요.
그러니 우리한테는 완전 논하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요즘의 아들보다 딸이 훨씬 더 낫다니까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 사돈 어르신의 말을 듣는 내내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짐작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큰새언니뿐만 아니라 큰새언니네 가족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부모님이 큰 실망을 한 듯 해보였거든요. 그 와중에 저한테 그 난리까지 피어댔으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큰새언니 행동에 학을 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의 말을 듣던 큰오빠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뭐야, 그럼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나한테는 장모님이 당신 돈을 가지고 어디 투자한 게 있어서 우선 내 카드로 쓰고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했잖아. 근데 왜 아직도 안 주시나 했더니 그런 거였어? 그리고 설마 지금껏 내 월급 받은 거 처갓집에 다 보낸 거야? 당신 지금껏 얼마나 모아놨어? 그럼 딸이 엄마한테 그 정도도 못해? 당신 치사하게 왜 그래? 큰오빠와 큰새언니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엄마가 조용히 둘 사이를 끼어들었어요. 니들 집에 가서 싸우던지 하고 도저히 안 되겠구나. 니들 결혼할 때 빌려준 그 돈 빨리 갚아야겠다. 돈을 갚으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그때 안 사돈 전화 받고 뭔가 찜찜해서 우리가 네 남편한테 차용증 받아놨거든. 그건 엄연한 우리 막내딸 돈이니까 당장 그거 갚아라. 어머님, 그거 그냥 주신 거 아니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그냥 주려고 했지. 근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안 사돈 전화 받고 우리도 마음을 바꿔먹었다. 안 사돈한테 고맙다고 꼭 전해다오. 엄마가 큰오빠와 큰새언니에게 돈을 갚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 바람에 큰새언니가 미친 사람 마냥 날뛰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서방님네도 차용증 쓰고 빌려주신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빌려준 건데 당연히 차용증 썼지. 안 그러니 둘째야? 네, 우리도 차용증 썼어요. 그래도 무이자로 빌려준 게 어디예요. 우린 그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작은 오빠가 해맑은 표정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 말에 큰새언니가 집을 뛰쳐나갔고 큰오빠가 그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 뒤 큰오빠와 큰새언니는 이혼을 한다 만다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알아보니 그동안 큰오빠가 벌어온 돈 대부분이 큰새언니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큰새언니가 매달 친정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큰새언니 친정에서는 그 돈으로 먹고 살고 있었던 거고요. 큰오빠 말로는 큰새언니가 적금을 잘 들어가고 있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 큰오빠가 이혼을 한다며 짐을 싸서 본가로 들어왔고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우리가 차용증 안 썼으면 어쩔 뻔했어.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내 예상에 딱 맞았어. 엄마, 근데 진짜로 작은 오빠네도 차용증을 쓴 거야? 아니, 그땐 그거 우리끼리 짠 거야. 너도 알다시피 작은 애 성격을 봐라. 순딩순딩해서 이상한 짓을 할 애는 아니야. 다만 큰 애는 첫 인상부터가 안 좋았어. 우리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그렇게 두 사람은 지금 별거 중인데요. 긴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생각만 드네요. 하지만 큰새언니를 제외하면 우리 가족은 그저 평화롭기만 한데요. 그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냈던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왕래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큰아빠 내외와 사이가 안 좋아서 외롭게 지내고 계셨기에 우리 가족들과 자주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볼 때마다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제 마음이 아려올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 서로 챙기면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